자,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할까요?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꼬조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오늘은 물고기인데 다랑어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미미님께서 고양이. 미미는 저 물고기 고양이인데. 좋아하는데 좋아해야 되는데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한 번도 목격한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미미님이 소개하는 책 제목은 예, 저희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엄청 핫하잖아요, 또 요즘. 네, 그렇죠. 엄청 핫하죠. 이게 작년 이게 원서로는 2020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번역된 거는 찾아보니까 곰출판이라는 출판사에서 2021년 12월 17일에 나왔으니까 사실상 나온 지 정말 몇 개월 안 된 책이죠. 저자가 누구예요? 룰루 밀러라는 저자입니다. 이게 여자- 데뷔작입니다. 이게 데뷔작. 여성 남성? 여성입니다. 룰루 밀러. 이게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이제 미국과 한국 모두 얻고 있고 뭐 사실은 유명한 유튜버죠. 겨울 서점에서 이제 김겨울 작가가 언급한 이유 뭐 그 영향이 있었겠지만 과학책으로서는 드물게 종합 순위 1위를 찍기도 하는 등 굉장히 뭐 핫하고 아니 이게 과학책인가요? 장르가 어떻게 되죠? 소설인 줄 알았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이 않는다. 책에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분류에 들어가 보면 일단 자연과학 분류 쪽에 이 책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어 원서 제목도 똑같거든요. Why Fish Don't Exist. 그래서 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뭐 이유, 뭐 우리말 책 제목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제목만 들어봐서는 이게 방금 이제 꼬조님이 헷갈리셨듯이 이게 과학책인지 소설인지 좀 그렇잖아요. 부제가 어떠냐면 상실, 사랑, 그리고 숨어 있는 삶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 이게 부제를 봐도 알쏭달쏭하긴 마찬가지고요. 이 책의 이제 출판사가 미는 한 문장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띠지에 넣잖아요. 뭐를? 그렇죠. 띠지에 넣는데 이 책의 띠지에 출판사가 밀어넣은 문장은 뭐냐면 다른 세계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시인 예이츠가 식구 안에 있는 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자가 이 책 중간에 본문에 보면 한번 언급을 하거든요.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띠지에 있는 이 문장을 봐도 역시나 헷갈리고 아리송달쏭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저기 뭐 연구자예요? 뭐 식물학자 아니 동물학자 뭐 이런 거?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책의 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표지를 보면 인어죠, 인어.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의 몸을 가진 인어가 바닷속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헤엄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를 보면 정말 인어와 무슨 물고기가 나오는 그런 약간 SF 장르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그 사실은 이 책의 장르나 정체가 뭔지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을 소개하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거의 모든 독자들이나 관계자들도 이 책에 관해서 헷갈려하는 게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냐라는 거죠. 제목과 표지와 부제와 띠지에 있는 문장을 봐도 도대체 이 책을 어떤 책으로 접해야 될지. 그러니까 소설이면 소설 코너에 가서 재밌겠네 하고 집어들어야 되고 에세이면 에세이 코너에 가서 집어들어야 되는데 이 책은 어떻게 집어들어야 될지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먼저 접한 사람들의 강력한 추천이 아니면 제목이나 설명이나 부제나 띠지나 표지만 봐서는 집어들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본 사람이 무조건 읽어봐라 라고 아니고서는 누가 가서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없이 누가 이 책을 집어들겠어요. 그런 류의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들도 뭐 아주 대단합니다. 추천사들이 어마어마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추천사는 아주 짤막한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책의 모양을 한 작은 경이. 이 책에 대한 추천사가 바로 그런 추천사입니다. 누구를 향한 경위? 여기까지만 듣고 이 책 읽겠다. 딱 그냥 딱 사고 나서 방송 딱 중단되면 읽겠어. 네네. 물고기에 대한 경이야? 너무 인간에 대한 경이야? 이 책에 대한 경입니다. 이 책에 책이 대한. 책의 모양을 한 이걸 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책이 거죠. 경이롭다. 경이다. 책의 모양을 한 경이다. 경의의 대상이 네, 책이구나. 네.
예. 책 자체가 책을 추앙하라. 이 책을 추앙하라. 추방 방송. 이 책의 저자는 아까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자는 룰루 밀러라는 여성이고요. 미국의 그 공영 라디오 방송의 대표적인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이라고 있죠. 네, 그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저널리스트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는 꽤 그래도 경력이 있는지 이제 방송계의 퓰리처 상으로 불리는 피버디 상이라는 게 있나 봐요. 뭐 우리는 뭐 미국 문화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피버디 상이라고 하는 상도 수상한 경력이 있긴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작가로서는 이 책의 첫 데뷔작이거든요. 이 책이 첫 책인데 이 첫 책으로 어마어마한 관심과 이렇게 반응과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현재까지도 꽤 아주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약간 장황하게 이 앞부분을 장황하게 약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책의 본격적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책의 바깥 부분을 제가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스포일러?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요. 그 책의 구성과 내용에서 또 그 내용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반전이 있거든요. 그 반전까지 소개하게 되면 이 책에 대한 어떤 충격과 어떤 충격. 네 그런 것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오면서도 어디까지 소개해야 되나 좀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볼 때 뭐 심지어 그 장르가 추리 소설이라 할지라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런 스포일러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거든요. 오, 저도요. 뭐 기생충 뭐 영화에서 중간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나오지만 그것을 제가 누가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재미가 반감되거나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이 제가 반감되는 그런 반전이 스타일이 나와? 아니긴 한데 기생충의 반전이 뭐야? 뭐 아무튼. 그거였구나.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또 스포일러에 나름 민감한 분들도 이제 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오늘은 제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해 가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절반 정도를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음. 근데 반전이 있다는 걸 안 게 스포가 돼서 버렸어요. 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 왜냐면 책에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책파는 기발한 기법이네. 반전 있다만 갖고도 살만하겠어. 아니 궁금해가지고. 출판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지금? 되게 소개를 재밌게. 이 책은 사람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책은 소설은 일단 아니고요. 저자가 자기 얘기를 써가니까 에세이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류와 분류학에 대해서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인 에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과학 얘기 중에서도 한 사람의 인물의 생애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 과학자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전기 내지는 회고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복잡한 장르와 구성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이 책에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룰루 밀러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저자가 삶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조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우연히 한 과학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자가 겪은 그 삶의 어려움이 뭐였느냐 그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요? 스포일러가 뭐야, 될 수 이거. 아니 이거 근데 초반에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것도 반전이 나오는데 되나요? 네, 그 초반에 나온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지? 그냥 그 저자가 겪은 어려움을 사랑과 상실에 관한 뭐 그 정도의 그 어려움을 정도로. 겪었다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트를 읽으면 저자 개인의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에세이처럼 이 책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자신의 에세이 같은 부분을 살짝 넘어가면 저자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 과학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 과학자의 일대기를 읽게 됩니다. 그 과학자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인데요. 1851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사망한 과학자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라고 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책의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의 일생 그리고 그가 한 일 그리고 그가 삶에서 겪은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는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과학자들이 되게 그렇듯이 자연을 관찰하고 또 수집하고 분류하는 데 재미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 부모님이 부여한 이름은 아니었는데 자신의 미들네임에 스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한테 부여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 데 재미를 느꼈다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밤하늘의 별에 몰두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시기 이제 10대가 되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의 지도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이 세계를 자기가 구성하고 분류하는데 또 열중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것도 이제 약간 시들해지고 엄마가 방해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온갖 그 자기 집 주변의 꽃과 식물의 열정을 보여서 온갖 그 정원의 꽃과 식물들을 이렇게 꺾어서 수집했다가 자기 방을 온통 식물로 도배하니까 이제 어머니 보통 집안이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가만 안 두나요? 그렇지 않게 지저분해지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다 싹 다 치워 안 보일 때 다 싹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이 어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어떤 관심과 열정을 굉장히 꺾어버리고 좌절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평생의 남은 인생의 평생의 업적이 될 분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던은 그 이후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평생 물고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어떤 생물학자, 그 중에서도 생물 분류학자, 어류 분류학자가 되었죠. 이 사람의 과학자로서의 그 어류 분류학자로서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대 그가 살았던 당대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류와 물고기를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했다고 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 약 2,500여 종. 2,500여 종의 물고기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미국의 자산오보. 네, 그런 걸 분류를 해서 이름을 학명을 붙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어류를 수집하기 위해서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미국의 모든 해안가, 호수,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남미, 북미, 아프리카 뭐. 근데 재밌는 건 그 중에 보니까 한국과 일본 왔어? 한국과 일본에도 왔다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근해에도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 배를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와서 그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럼 룰루 밀러가 본인이 직접 어류를 갖고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소개되는 중심 내용은 이 어류학자에 대한 얘기를 중심에 넣고 자기 얘기를 해나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간까지만 읽었지만 그까지 읽으면서 약간 모비딕도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왠지 그런 것 같아. 뭔가 소설도. 얘기? 네, 근데 그 모비딕에서도 막 고래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니까 이게 소설도 아닌 것이 과학책도 아닌 것이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랩걸이라고 랩걸.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식물을 갖고 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네. 미국엔 진짜 부럽네. 네.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를 계속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처럼 이렇게 그의 업적을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는데도 사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뭐 뉴턴이나 뭐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그의 이름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름 그 세계에서는 중요한 업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나 반전 뭔지 알 것 같아. 뭔데요? 데이비드 조던이 어류 분류학자가 아니야. 큰일 났어. 뭐 아니 분류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미국의 이제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명한 저기 그 사립대학 중에 하나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됩니다. 누가? 이 사람 데이비드 스타 조던. 사기꾼 아니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당대에 살았던 굉장히 유명했던 스탠포드에. 과학자, 그 인정받았던 과학자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과 이 사람이 또 인디애나 대학교에도 총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스탠포드에 설립되면서 초대 총장이 되는데 이 인디애나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건물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가봤는데 스탠포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학 가보면 어떤 무슨 큰 건물에는 있지. 무슨 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과 인디애나 대학교에는 조던 홀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건물이 있을 정도로 당대에 또 이 두 대학 최소한 이 두 대학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과학자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자 룰루 밀러라는 이 저자는 왜 이렇게 약간 물고기에 반쯤 미쳐 보이는 이 과학자 삶에 이끌렸을까요? 그렇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자문자답할게요. 알아맞혀보자. 자문자답할게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가 이 조던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어떤 집념,
또는 열정, 어떤 좌절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태도 같은 것의 저자가 그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요즘 이제 그런 말이 유행하는데 그릿이라는 말이 붙여졌거든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유명한 책 그릿이란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도 됐잖아요. 이제 그릿을 이제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굳이 이제 뭐 한다면 끈질긴 투지 어떤 뭐 그런 거 같은 뜻인데 그 그릿이란 말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실패와 역경, 정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는 것 이렇게 그릿을 보통 이해하는데 이런 그릿의 표본으로서의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조던의 삶에서는 어떤 실패와 역경이 있었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그 나와야 되잖아요. 이 책 초중반까지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한 과학자의 마치 전기를 읽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전기 좋아하세요? 그걸 왜 물어요? 전기의 장르가 있죠. 전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있죠. 네, 저도 전기 있는 부분을 좋아해서 이 부분 읽을 때도 뭐 큰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마치 이제 전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 책의 초중반 부분에서 약간의 독자들 중에 좀 좌절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전기를 잃을 수 있겠구나. 네, 전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르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릿을 유지해야지 그릿. 그렇죠, 그릿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류 분류학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천 종의 표본을 이제 수집해서 자기가 라벨링을 다 붙여서 에탄올 병에 넣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표본을 다 전시해 놓고 하는데 이거를 그 전시실에 큰 불이 납니다. 아이쿠야. 그 다 잃어버려요. 아이쿠야. 생선 구이가 돼버렸네. 네. 아이고야.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제 그걸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계속 수집하고 잃어버린 것을 복원하고 다시 해서 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또 그 자기 전시 표본을 만들게 되죠. 그 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 번 일어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1906년에 일어났던 그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그래요? 그 대지진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미 그 스탠포드 대학교 총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그 수천 점의 그 표본들을 대학교 내에 좋은 전시실에 잘 했는데 이 대지진으로 또 한 번. 왕창 무너져 버린 거죠. 아이쿠야. 초토화된 거죠. 또 한 번. 그 앞에 화재나 뭐 여러 번 있었는데 대지진 나니까 그 에탄올 병에 든 그 바닥에 다 왕창 나간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학명을 붙여서 최초로 자기가 발견한 사람이니까 학명을 그 에탄올 병에 넣으면 어디다 붙이겠어요? 병에다 붙이겠죠. 그 라벨링을. 그 깨지면 수천 점의 물고기가 흩어졌는데 어딘지 지진으로. 알게 뭐야. 그게 뭐가 뭔지 알게 뭐야. 어.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자기가 이때 경력이 자신의 인생 경력이 수집한 지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해온 자신의 모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생망이지 뭐 이생망.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부분 파트의 소제목 제목이 박살입니다. 박살. 번역을 잘했다. 그런데 그때도 조던은 어떻게 하느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이 책에서 정신으로. 말하는 그릿을 발휘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대지진에 무너진 그 전시실을 밤낮으로 밤이나 요 책의 표현하면 낮이나 밤이나 호수로 물을 뿌려서 바닥에 널브러진 물고기들이 마르지 않게 썩지 부패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안에다가 에탄올 병에다가 라벨링을 붙이는 게 아니라 모든 표본 물고기 살갗에 직접 실로 그 이름을 꿰매는 작업을 했다고요. 엄청나네. 그야말로 그릿의 표본이라고 하시죠. 그릿의 표본. 덕후하고 또 다른가? 응? 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큰 좌절과 어떤 상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 정체감에 혼돈을 느껴서 허우적거릴 때 시카고의 한 친구 집 소파에 파묻혀 이 조던의 생애를 다룬 일대기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대기 제목도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한 남자의 일생. 어. The Days of a Man 이렇게. 아. 그래서 자신이 삶에서 겪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난 앞으로 어떻게 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비슷한 말도 안 되는 혼돈을 겪은 한 남자가 그의 삶에서 겪은 여러 좌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찾아야 독후감인데? 찾고 싶어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읽고 있는 거죠. 자, 이 대목에 이르면 과학을 빙자한 자기계발서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에도 어떤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를 그렇지.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 책에 좋네. 투자해야 지금 된다. 약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맞아요. 이 남자의 일생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저도 역시 이 부분까지 이게 한 중반까지인데 이 그릿과 이 숲 이 부분에서 수많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다고? 교훈이 바뀌는구나. 교훈이 교훈이 바뀌어. 판이 바뀌나? 근데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저는 이제 제가 앞에서 밑줄 친 모든 부분을 다 지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지? 따라서 이 책은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지? 거짓과 기만이 있어요? 아니면 차원을 바꾸는 식스센스처럼 정반대로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잖아. 그쪽인지 설마 책인데 또 막 거짓을 해놓고선 그렇죠. 독자를 거짓- 놀리면 안 되지. 그렇죠. 그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닐 거고.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구나. 다 꿈이었어 뭐 이런 건 아니겠네. 아니 이게 지금 엄연한 게 있으니까 사람. 오케이.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삶의 이 남자의 생애에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집착이 있었나? 따라서 이 책은 끝까지 읽어야 하고요. 만약 또 끝까지 읽지 않으면 저자의 생각과 저자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교훈을 얻은 채 중간까지만 얻으면 거꾸로 살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반대의 교훈을 얻은 채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러면 책은 반드시 룰에 그 솜씨가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의 전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해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과 메시지 자체만 딱 뭐 놓고 보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새로운 것은. 그러나 이 책의 어떤 서술 방식이랄지 이 저자의 철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전기인지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모를 정도로 분야와 장르를 넘나들면서 자기가 결국 깨닫고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 그 자체가 가히 대가의 그것과도 비슷하지 않나. 젊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나이가 좀 있어요? 이 기자.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네. 첫 작품이니까. 그래서 과연 데뷔작이 맞나 싶을 정도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후생이 가위로다. 뭐 그런 얘기처럼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의 과학 전문 기자라고 했는데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글쓰기 내공이 경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구성과 서술 방식과 이게 독자를 놀리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놀림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왜냐면 놀림받았다 생각하면 우리는 감동을 받기가 힘들고 약간 저자한테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맞아요. 저자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이렇게 노란한 느낌이 들면은 그 기분 나쁜 건데 결코 그렇게 독자는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서 겪은 그 굉장한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같이 헤매면서 이야기를 찾아간 느낌이니까 굉장한 공감을 얻는 거죠. 야,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본인도 그냥 이제 과학서적이니까 봤는데 네네네 저는 2차, 3차 감동을 받으면서 지금 바짝 붙은 것 같아요. 내용이. 네, 맞아요? 네네. 초중반에는 살짝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뻔하니까. 그 어류 학명과 그 분류 얘기가 길게 나올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에 따라서는 초중반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손을 대지 않을 거라면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던가. 이야. 만약에 읽었다면 이건 중반에 이야. 멈추면 저자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기 이야. 때문에 마지막 챕터 그리고 마지막 챕터도 끝이 아니에요. 에필로그까지 반드시 읽어요. 오 대가네 관심 대가. 말씀. 아니 우리 미미 선생님 인생 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어때? 몇 위쯤에도 올라갈까 이게? 그동안 읽은 것 중에. 그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그 겨울 서점이라는 그 유튜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2021년에 자기가 1년 동안 읽은 책 중 최고의 책이었다. 한 해 최고의 책. 네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인 얘기는 안 하고 당신은 미미는. 네, 저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에필로그에 나온 변화를 살짝만 스포를 살짝만 소개할게요. 아까 이 사람이 총장으로 있었던 인디애나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조던 홀이라는 그렇지. 그 사람이 이름이 붙은 건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스포야?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그 두 대학에 붙은 그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뭐야? 오 재밌다. 서프라이즈 같은 데 나올 만한 얘기. 너무 큰 스포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야.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기꾼 아까 반전이 있다는 얘기했었는데 거지. 그것도 아닌가 봐. 반전이 뭔가. 순전히 이 저자의 이 책의 업적이 바로 그 두 대학에 붙은 그 이름을 뗀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주는 그게 또 교훈과- 감동까지 가고. 네, 그게 뭔지. 재밌다. 뭐지? 이때까지 우리 미미님으로부터 들었던 책 소개 중에 가장 뭐랄까, 자기 그 애착이 딱 붙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지 않으면서도 이 책을 소개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진짜 있었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재밌다. 듣는 것만으로 정유정 재밌다. 소설 얘기할 때도 이 정유정. 정도의 애정이 보이긴 했어요. 그랬나 정유정. 좋네요. 그럼 주변에 누구한테 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의 부제에 나오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랑의 관계에서 뭔가 사랑의 관계 게다가 사랑이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의 관계. 혹은 뭐 그중 관계에서 어떤 상실을 겪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다고 느끼는 분 혹은 자기가 인생에서 너무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고 있다 혹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읽으면 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재밌다. 아니 알고 보니 정말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지진 속에서? 나는 추측은 처음에 뭐 이렇게 진화론 얘기인가 뭐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얘기 생각했는데 다윈과 진화론과 종의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과학 책이 맞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좀 이 그 과학자가 약간 시대 트렌드를 약간 뒤처진 과학자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소개될 때. 분류학자가. 네, 네. 그 아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사람이 분류하기 너무 옛날. 그렇지 옛날이잖아. 과학인데. 왜 분류를 했을까? 그렇군요.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너무 재밌어요. 추리 소설도 아닌데. 네. 네 재밌네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유튜버도 함부로 이 스포를 못 하겠나 보다. 어떤 책 속에서도. 그러게요. 아쉬운 거지. 이거를 근데- 했을 때 네. 일어날 그 상실들은 싫은 거지. 제가 뭐 저도 소개해야 되니까 제가 읽은 책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었나 싶어서 몇 가지 리뷰를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과감하게 모든 내용을 다 그냥 뭐 소개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했듯이 약간 뭐 그런 건 뭐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 스포를 볼지 안 볼지는. 이 말 할까 말까 그랬는데 옛날 해외 토픽인가 있었어? 아니면 이 출판사 카드뉴스인가 어딘가에서 봤어. 이게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하게 뭐 이렇게 본 기억은 나는데 그게 내용이 이런 비슷한 내용이야. 그래요? 근데 뭔지는 기억은 안 나. 알았어요. 와.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때요? 본인이 소개하고 나왔을 때 본인 기분이 어때요 지금? 이 책은 책 읽는 뭐랄까요 재미, 책을 읽을 때 어떤 페이지 터너라고 하죠. 근데 쭉쭉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어 뒤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 페이지 터너이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페이지 터너 흥미와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겪었던 것과 비슷하게 인생의 어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어려움과 혼돈을 겪게 되는데 그때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류와 또 물고기와 과학과 분류학까지 그런 과학에 대한 여러저러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력과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지에 근데도 인어가 있어, 그죠? 네, 그것도 웃겨. 그것도 약간 이상해. 약간 이상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네, 뭐가 이상해. 결국 관련이 있습니다. 인어 이상해. 표지에 인어.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미님께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의 책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